김남은의 인파이팅. 김남은의 인파이팅. 어느덧 돌아온 결산의 계절. 자연스럽게 올해 베스트와 워스트를 떠올리게 된 때죠. 어떤 영역에서든 말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특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이키드 토크의 코너지기 최강희씨 그리고 앨리스씨가 2013 한국 영화를 비롯한 워스트 어워드라는 주제로 독한 토크를 나눠보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독할 것 같은데요. 자, 영화 제작자, 감독, 배우들 중에서 왠지 내 영화가 워스트로 꼽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방송을 꺼주시기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갔네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은 멍청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제의 대상으로. 기차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 비엔나에서 내려서 같이 걷고 있어. 어떡해. 나 너무 좋아. 무슨 명대사가 그렇게 길어. 최강의 앨리스의 네이키드 토크. 예. 그렇습니다. 최강의 앨리스의 네이키드 정말 국민TV 김남은의 인파이팅이 자랑하는 인기 코너 중에 하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코너 사실 인기 코너거든요. 네. 자, 지금 게시판 보니까 역사의 인식님께서 출발부터 음악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타미식스의 워스트였습니다. 워스트. 자, 워스트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로, 네. 워스트를 키워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한국 영화 워스트도 포함을 물론 시킬 건데, 네. 각자 올해 워스트, 해프닝, 워스트 네. 멘트, 코멘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채원 씨 먼저. 일단 저는 올해 최악의 날, 최악의 날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악의 날이요? 네. 2013년 365일 아직 남아있는 며칠을 빼고 네. 약 50 며칠 가운데 최악의 날. 네. 진짜 기대되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2월 2월 25일. 2월 25일. 날짜까지 정확히.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네. 2013년이 제 인생 최악의 해가 되게 만든 최악의 네. 날이죠. 2월 그렇군요. 25일. 잊고 있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카드 결제일이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5년짜리 부채 카드 결제. 굉장히 우리 맞아. 저는 이제 올해 2013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배우지 못했던 걸 배운 건 있어요. 네. 견디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맷집을. 네, 맷집. 뭔가 동의할 수 없는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법. 거기서 역시 중요한 것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 연대. 예. 손을 잡고 가는 것. 그래서 결국 네이키드 토크가 이 올해 2013년을 네. 견디게 만든, 저를 견디게 만든 유일한 숨통. 이분이 연말이면 방송 개편철이잖아요. 아이, 간파해버리는데, 이야. 나의 이 의도를 간파해버리는. 예. 아이, 근데 워낙 또 말씀도 잘하시고, 네. 예, 정말 적절한 어떤 네.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2월 25일. 네. 네, 앨리스 2월 씨는. 저한테도 그날이 잊고 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날이 가장 최악의 날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저도 올해를 버티면 느낀 게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뭘 배우셨어요? 내가 누리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네. 그래서 행동하고 뭐라도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뭐 촛불 집회 나갈 수 있는 날 거의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내가 후원하고 싶은 단체나 아니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후원하고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뭐라도 해야 안 그러면 미치겠는데 어떡해요. 뭐라도 해야 살지. 땡. 뚝뚜둑뚝. 땡.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뚝뚜둑뚝. 에? 뭐예요? 종북이라는 소리죠. 어떡해. 우리 진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이키드 토크 지금 꽤 이제 식상도 하고, 예. 유머 있는 분이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앨리스 씨는 땡. 뚝뚜둑뚝이네. 아, 아직 그 정조문의 항아리 다큐멘터리 찍기 위해서 네. 사전조사하기 위해서 한 달 전쯤에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네, 2박 네. 3일. 네. 그때 그 여독이 아직 안 부르신 것 같아요. 시차 적응 아직도 안 되고 계시구나. 예, 시차 적응도 안 네, 되고. 지금 어떻게 제정신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네.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저기 지금 미치겠다. 무슨 상해 임시 정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그리고 또 뭐 워스트 날이 있고 또 어떤 또 뭐 워스트 이벤트가 있었나요? 올해 2013년 또 제가 들은 최악의 개소리. 최악의 개소리. 최악의 개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아. 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네. 최악의 개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라든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13년에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숨, 네. 싸이. 네. 그 싸이가 아니라 싸이. 싸이. SIGH. 한숨. 네. 내년은 이것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 멋있어! 내가 말하거든. 이 게시판 보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멋지대요. 다현타님께서는 네. 2월 25일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셨고 미라클장님도 역시 2월 25일 최악의 월급날이죠. 예. 월급 받았는데 5년 동안 다시 뱉어야 되는. 그런데 대화 꼬꼬양님은 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는 저를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조만간 누가 답글을 달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최악의 날보다도 최악의 강연이 좀 몇 개 있었어요. 네. 강연 활동 워낙에 많이 하시잖아요, 평소에.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일종의 그 사기 강연을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회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네. 강연하기로 했는데 강원도에서 해요, 전부. 강원도에서 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강연 요청서를 받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게 써 있는데 그런 게 없이 15회를 강원도에서 하는데 하루에 한 2-3개를 하니까 좀 강연료를 싸게 해달래요. 네. 싸게 해줬죠. 네네. 싸게 해줬는데 하루에 2-3개 하는 건 맞아요, 강원도에.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한다. 삼척 구민회관에서 11시, 오전 11시에 하고 낮 2시에 하고 저녁 5시에 끝난다. 또 한 번 하고 3번 하면은 자, 그러면 밤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자고 그 다음날 오고 이거 생각했는데 하루에 3회 하는 건 맞는데 삼척에서 오전 11시 그 다음에 원주에서 오후 2시 그 다음에 다시 동호에서 저녁 7시 끝과 끝인가요? 강원도 안에서만 400km를 돌아다녀요. 하루에. 400km. 와, 거기다가 오전 9시 10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전날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연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고 야, 그거 때문에 그거를 제가 5번인가 뛰었어요, 결국은. 하긴 하셨네. 하긴 했어요. 예, 예. 왜냐면 거기서 또 모객을 다 해놨으니까 네, 네, 안 갈 네. 수가 없잖아요. 네.
야,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올해 하반기 일정 완전 꼬여가지고, 뭐 고생하셨네요. 펑크난 게 한두 개도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는 강연을 하겠다라고 김남훈 씨를 데려다가 텅 빈 무슨 그런 데다 갔다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하긴 했네. 하긴 했는데, 네. 그, 강원도 안에서만 400km 돌아다닐 줄 몰랐죠. 왔다 지금 하면서. 김남훈 씨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업하다 최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한테 학생? 좀 미안하네. 아니, 나쁜 학생은 아닌데,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정말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전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추석 전인가 저한테 오더니 무슨 선물을 줘요. 이렇게 뜯어보니까 와인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선물해? 학생이 와인을?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고.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학생은 절대 수업에 참여하거나 1분도 듣지 않아요. 항상 자거나 자기 할 일 다른 일을 해요. 그래놓고 끝나고 저를 꼭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혹은 너무 피곤해서 집이 너무 멀어서 잘 수밖에 없었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네. 매 시간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물을 주고 가요. 안 줘도 되는데 막 이런 마지막까지 속을 새기더라고. 자기 패스하게 해달라고. 예. 뭐 기말고사 뭐 한 10% 맞아놓고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열심히 안 하고 오로지 처세로만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김나훈 씨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워스트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아주 기분 나쁘고 정말 짜증나는 거는 아예 기억도 안 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나마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나마 이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 날짜를 기억함으로써 이 이벤트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나름의 가치를 또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앨리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본다면은 그 2월 25일에 워스트 이후로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느끼고 있고 그렇죠. 어느 틈인가 게시판에 글 쓰는 거 하나 아니면 누구한테 카톡 보낸다거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글 쓰면서도 이거 괜히 이거 뭐 이상한 거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면 나 이거 강연하는데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사실은 자기 검열 하게 돼요. 자기 검열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먹고 해야 살아야 되지. 되니까.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 있었구나.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그리고 되죠. 또 아까 최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더 힘든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예전에 이제 대선 전에 그렇게 막 자기가 의협심? 네. 막 넘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욕하고 이랬던 친구가 대선 딱 끝나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맨날 연예인 얘기하고 연예인 글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구분이 된다.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좀 자기가 잘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인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좋기도 한 것 같아요. 언론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언론인들도 그렇죠. 보면. 뭐 사실 약간 좀 진보적이고 좀 정의로운 얘기를 패션처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를 마치 뭐 굉장히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하나의 장식용으로. 거기서 이제 더 쿨하고 더 멋져 보이는 거는 이른바 이제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해서. 모두 까기 인형? 뭐 이제 다 까는 거죠. 정치인 다 싫어. 다 싫어는 아니고 다 싫어는 그러니까 혐오를 유발시키는 거고요. 그거 말고 굉장히 뭐랄까 그 개화기에 그 나라에 이른 지식인처럼 각혈하면서 이러면서 각혈하는 신용을 하면서 이런 세상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맥락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그것이 그 행동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그 1대1 중립을 맞추면서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분명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 편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니들도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젊은 훈자인 거죠. 네. 젊은 꼰대. 이런 식으로. 그게 요즘 사실, 글을 쓰거나 매체에 자주 나오는 젊은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트렌드? 또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또 어필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상업적으로는 괜찮은데, 저런 가면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배변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지금 대화 꼬꼬양님께서는 드디어 알았어요. 2월 25일 무슨 날인지 알았어. 맞다. 텔레비 끝날이었지. 텔레비 끝날이야. 이러면서. 텔레비 끝날. 야,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5분 만에,
아이고야, 이제 따라오셨군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을 거 아니야?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떤, 대형 어떤 이벤트 이외에 좀 소소한 네네. 워스트 없었어요? 소소한 워스트? 개인적으로는 앨리스 씨처럼, 네. 좀 약간 이상한 학생을 만났다든가, 아니면 최강희 씨도 뭐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대단히 뭐 이 능멸적인 그런 상황이나 치욕적인 그런 시츄에이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네. 버스에 낀 거. 아, 굴욕적이다. 버스 앞자리에 네. 그 오른쪽 보면은 그 앞바퀴가 있고 네. 그 자리는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원래 안 왔는데 그날따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을 때는 중력과 관성의 힘을 통해서 잘 앉았어요. 삽입이 됐죠 사실. 근데 빠지려고 하니까 어닝스톨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를 지나친 상태에서 기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의자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죠.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교통수단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당황했던, 아마 올해 2013년에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한 날이 있었는데,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다큐멘터리 정조문의 항아리 네. 찍으려고 이제 교토에 갔다가 귀국 비행기를 이제 탔어요. 귀국 네.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그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감독님의 그 다리 있죠, 카메라 다리.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기내 수화물로 네. 충분히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왜냐면 한국에서 들어갈 때, 일본으로 갈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들고 똑같은 타셨구나. 비행사를, 네. 네.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근데 일본에서 올 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약 2cm 정도 오버가 됐어요. 기내 수화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치에서. 네네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일본 사람들 또 이게 일본어를 안 하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영어로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서로.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올 때는 됐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거기서 잠깐 기다려라. 영어가 되는 직원을 불러오겠다. 그래서 영어 되는 직원을 오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썩 영어가 유통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n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든지 그 1cm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막 분해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이미 출발 시간이 지났어. 네. 출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난 지금 완전히 거기서 방방 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갖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래야 너가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잖아. 네. 이게 내 거라면 버리고 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게 아니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이미 타신 우리 황철민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잽싸게. 이거 버리지 않으면 비행기 못 탄다. 너 어떡하죠? 그랬더니 황철민 감독님이 그러면은 버려서라도 타세요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럼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치. 그러니까 그때 그 배신감. 카메라 지금 그거를 최악이 그러니까 그 카메라 그 최강희보다 카메라 다리가 중요해. 카메라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안 타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토에 있는 아는 분한테 맡겼군요.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네. 이제 하고 탔죠. 그래서 나 비행기 놓친다 그랬더니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괜찮다. 너가 안 타면 비행기는 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비행기를 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상처가 됐어요. 그 감독님이. 당시에 그 비행기가 늦게 출발했던 것은 바로 이분 덕분이었습니다. 네. 아주 그 감독님의 한마디 아주 지금까지도 많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황철민 감독님? 황철민 감독님이죠. 네. 올고든 분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 버리면 안 된다고. 그 카메라 다리를 굉장히 소중하시네요. 카메라 다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저를 버리셨어요. 상처가 되는 말 하니까 또 저도 생각나는 게 지금 있는데. 게시판 네. 보니까요. 네. 내가조아님이 앨리스님 말씀에 동감. 진짜 참 사람이 보여요. 하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미라클 양님께서는 그런데 그게 또 체념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체념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또 그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거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안 올리고로 이제 그 사람 또 속마음을 또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서로 좀 다독이면서 가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검은별님께서는 구한말 나라일은 지식인 컨셉 좋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좋아요. 자, 앨리스님 저 말씀해 주시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상처라기보다 뭐지? 이랬던 거, 황당했던 거. 또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가 왔다고.
예전에 잠깐 사귀던 애가 자기 결혼식에 오라. 이런 개 드립을 하면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는 약간 연애운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연애를 할 뻔했던 분이 있었으나 작년 대선에 1번을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급 식어서 이제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슬픈 경험이 있고요. 슬프네요, 진짜. 네. 네. 로메오 줄리엣도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냥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그것도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분이 이제 약간 보조 설명이 필요한 게 네. 1번을 찍어서 싫은 게 아니라 1번 찍을 수도 있죠. 네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사가 찍으라고 해서 예, 제가 또 나름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왜 찍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자기 상사가 예를 들어서 찍으라고 저는 뭐 어떤 내 그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분을 지지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사가 시켰다고. 나이 말을 30 먹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가. 예.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 없었어요. 그런 어떤 남자는 설득의 대상 이런 것도 아니고. 안 돼.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말이 안 되지. 뭐, 그런 안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워스트라는 게 네. 아까 나왔던 것처럼 딱히 그게 또 진짜 워스트는 아닐 수도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재확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들이 또 촘촘히 그냥 잊고 아니면 발산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촘촘히 이런 것들 기억들을 좀 계속 남겨두면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면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유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앨리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이 또 돌아가는 모양새가 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나라 꼬라지에 그냥 짜증난다고 눈 감고 무기력해지면 안 될 것 무기력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왜 철도가 멈춘 것인지, 왜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그냥 짜증만 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 대통령이 됐어도 사실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극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을까? 물론 지금 다 좀 나아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 어떤 진영 논리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 정말 이 맥락, 그 겉에 있는 표면 말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항상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각하게 된 건 다 그분 덕분이다. 라는 걸로 이제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뭐 무기력하게 혼자 남아서 세상 이거 뭐냐 이거 역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할 일 없이 손 놓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다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툴툴거리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움직이는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다. 이건 또 2013년에 우리가 확인한 또 희망의 씨앗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국민TV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고요. 이야, 영업하시네. 내가 보기에는 나의 멋진 멘트를 내가 보기에는 코너를 노리신 게 아니라 프로를 노리시고 계신데? 2014년에는 최강희의 인파이팅 또는 최강희의 뭐 노래 따라 술 따라 뭐 이런 거. 저의 진정성을 그렇게 전부 그렇게 영업으로 다 치환하시는 그런 거는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지금 정리가 근데 정말 눈을 못 마주치고 최강희 씨도 코너가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 하나 드리면 어때요? 우리 김 PD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모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또 자연스럽게 워스트의 반대인 그 베스트 멘트로 2013년에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베스트 멘트 이걸 뽑아봤습니다. 내 멋대로 그냥 뽑아본 거예요. 안녕들 하십니까? 최근에 뭐 대학가에서 대자보로 굉장히 쫙 선풍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열풍을 내고 있는 그 대자보 열풍. 그게 충분히 어떤 인터넷 SNS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전형적인 디지털 세대들이 손글씨 대자보 이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으로 이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 저는 거기에다가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못마땅한 일부 찌질이들이 또 이걸 뭐 찍고 뭐 이걸 또 뭐 반박 대자보 붙일 사람 돈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런 모집이나 하고 앉았고 뭐 이런 또 보니까 또 점입가경이에요. 이걸도 뭐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기 그 트위터 아이디를 썼잖아요. 트위터 프로필도
그 데자부를. 그랬다고 또 그걸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종북으로 몰아세우니까 그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이 그 종북으로 몰아세운 그 찌질이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전쟁을 선포하고. 근데 그 전쟁을 선포할 때 그 멘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참아왔던 이제까지 참아왔던 막무가내를 선보여주마. 이제까지 참아왔던 막무가내. 와. 막무가내를 보여주마. 이거는 대단히 그 멋진 수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네요. 감히 우리 오빠를 건드려 이거 아니에요? 감히 우리 오빠를 건드렸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논란이라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저는 네.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뭐 반박 대접을 붙이는 거는 대찬성이고요. 네, 찢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찢지만 당연하죠. 않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트위터로 보니까 윤주준 씨, 네네. 뭐 이제 보수파 농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분도 네네. 글을 올렸는데 대잡으로 찢는 순간 보수로서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저도 알티를 했어요. 그 공간 안에서 서로의 어떤 그 논리의 정합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정적인 스토리텔링 이런 걸로 승부를 겨뤄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찢거나 맞아. 아니면 심지어는 김정은 사진을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 옆에 탁탁 붙이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네, 무식의 그거는 끝을 보여주는 거. 정말 옳지 않은 어떤 행동이고요. 애들은 또 무슨 그 대학생이라고 해서 뭐 그 보수 쪽 대학생이라고 나 뭐 사진 찍은 거 올린 거 보니까 그 써놓은 말이 되게 가관이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 해봐. 안 그러면 넌 종북이야. 저 이렇게 해볼게요. 써놨어.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도 개새끼, 김일성도 개새끼. 저 이제 종북 아니죠 그럼? 일자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니들도 개새끼야. 정말. 자, 아무튼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미아동 주민님께서 전 헬로 비너스의 앨리스 좋아합니다. 훗. 예. 뭔 소리야, 갑자기? 그러니까 와이로님께서 전 지금 방송하시는 앨리스 좋아합니다. 후훗.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지금 앨리스 씨가 게시판의 대주주가 되어가고 있어요. 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야. 최강희와 김남은 이제 잊혀지고 있어요. 그 오늘의 원래 주제인 또 한국 영화 워스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네, 아델의 베스트 포 레스트 듣고 오셨는데요. 이분 목소리 정말 매력적이네요. 약간 그 허스키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또 맑은 그런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007 스카이폴에서 주제가 부른 그분 맞죠? 그렇습니다. 스카이폴. 지금 얘기하다 20대 초반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20대 초반이에요. 목소리 들으면 한 40대는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팝계의 그 최고로 핫한 신성이죠. 네. 뭐 그래미 어워드 막 다 휩쓸었잖아요, 몇 해 전에. 아델. 지금 뭐 팝계에서는 아델. 네. 영화계에서는 제니퍼 로렌스. 이렇게 그렇군요. 20대 초반 여성들이 지금 엄청난 예, 가수를 아델 애킨스 1988년생. 네. 잉글랜드 토트넘 출신이라고 합니다. 88년생. 88년생인데 목소리가 이래. 네. 대단하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다시 이제 복고 열풍도 불고 그러는 것 같지만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가요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가요래요. 팝이죠, 팝도. 우리나라 가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다시 이제 예전 80년대, 90년대 감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힙합이라든가, 무슨 테크노라든가, 뭐 요즘 감성의 그런 아이돌들이 부른 그런 노래들 쪽으로 막 가다가, 이제는
노래의 어떤 그 원류적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다시 지금 회복. 이 노래도 베이스 하나만 그렇습니다. 하면서 다른 거 없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예, 그 21세기적인 감수성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뭐 7, 80년대 조그만 노래 잘 부르는 그런 여가수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감수성이니까. 자, 지금 이제 아델이라는 아주 핫한 가수의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아웃파이팅님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워스트 남녀 배우도 해주세요.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다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2013 한국영화 워스트 어워드. 워스트를 사실 뽑기 전에 일단 조금 뭐랄까 본론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은 청취자들에게 좀 이렇게 감질맛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감질맛을 좀 내주기 위해서는 베스트부터 남들 다 하는 짓거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하는 짓거리로 넘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도 엄연한 미디어니까 베스트 한국 영화를 일단 뽑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미디어로서 아무도 뽑지 않는 워스트를 뽑아주는 그러한 센스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베스트 한국 영화는 제가 뽑았습니다. 일단 나무주연상을 뽑아봤는데요. 베스트죠. 예, 제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뭐 어떤 심사도 한 것도 없고 투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최강이라고 하는 일개 평론가가 그냥 뽑아본 겁니다. 나무주연상. 신세계의 황정민. 인정. 브라더. 인정. 브라더. 이런 황정민 씨. 거기 황정민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되게 잘하잖아요. 이정재 씨도 정말 잘했고요. 이정재 씨도 잘했죠. 그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의 그 머리에 씌워지는 왕관을 자기 스스로 부담스러워하지만 결국 그 테이크하는. 뭐 천안파 두목 이름이 김남훈이에요. 그 이름도 김남훈 씨 내년에는 좀 한국 영화에도 좀 고작 좀 출연도 하고 그러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항상 출연 요청 오는데. 그래요? 막판에 까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분량이 늘어나서 까이고 남자의 주먹이었나요? 그 영화 전설의 주먹. 그 영화에서 저 해설자 역할로 나와달라고 해서 근데 감독이 절 직접 찍었대요. 그 감독님이 영화 감독님 그래서 조 감독한테 연락을 해서 야, 저 양반 데려와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미팅까지 다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시나리오가 수정이 되면서 그 해설자의 역할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전문 연기자분을 쓰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설자분이 저를 벤치마킹 하긴 한 것 같아요. 해설할 때 말투가 딱 나야. 보면서 난데 저 상태에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제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재밌었습니다. 2014년에는 김남훈 씨가 또 영화에 정식적으로 좀 데뷔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전합니다. 정통 상업 영화 좋아합니다. 정통 상업 영화. 상업 영화. 격투기 영화 좀 진짜 짱짱한 격투기 영화라든가 액션 영화 이런 거 하나 나와서 우리 김남훈 씨가 거기서 더 멋진 액션 좀 선보이는 그런 영화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여우주연상입니다. 여우주연상은 바로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전도연. 뭐 많은 분들이 영화 보셨다면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 전도연한테는 줄 수밖에 없다. 워낙 잘했어요. 그리고 전도연 씨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죠. 아니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진짜 막 눈앞이 깜깜해지는 상태에서의 절망감 이런 거는 정말 탁월해요. 예전에 종합병원에서도 드라마에서 유방암 걸렸을 때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직접 유방암 촉진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같은 거. 그래서 정말 까네 여왕 하는데 왜 전도연이 까네 여왕인가라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 아주 유감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 이 영화 보면은 답답해요. 이 영화 보면은 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그 프랑스 파리에서 원석을 옮긴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걸린 거죠. 마약 운반범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자국민이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사법체계에 의해서 구속이 됐으면 뭔가 대사관에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래서 계속 뭐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하면서 무려 2년이 넘는 동안 구속 생활을 해야 됐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종종 있죠. 얼마 전에 필리핀에 억류돼 있던 그
비슷한 네네. 그 누명을 쓴 선장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저희 선배가 그 모스크바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90년대 중후반인가에 그 모스크바에서 뭐 체첸반군하고 교전이 있었나 했어요. 네. 모스크바 시내에서 공부하고 오는데 막 총알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건 빠져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 빠져나갈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대사관에다 연락을 했대요. 네. 그 선배가.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그러더래요. 잘 빠져나오세요. 잘 빠져나오세요. 네.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친구 중에 미국인 유학생이 있었대요. 네. 이 친구도 저기 US 엠버시에다 전화한 거예요. US 엠버시 차 딱 오니까 교전이 멈추더래요. 미국 대사관에서. 네. 교전을 멈추게 한 거죠. 네네네. 미국 대사관에서. 멈추게 하고 자국민을 네. 이리로 나와라라고 하면서 탈출시키는데 그 선배가 미국 사람들 뒤에 꽁무니를 바로 붙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네. 일처리는요, 네네. 정말 그 필리핀 같은, 필리핀에서도 보면은 일처리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필리핀 대사, 네. 그 직원들, 가정폭력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필리핀 대사관 직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조항을 인쇄해서 갖고 와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가정 문제라고 그냥 그 가족 간의 문제니까 그냥 가려고 하면은 붙잡아 세운 상태에서 이 법조항을 보시라고 A4 용지에 철을 해가지고 넘기면서 당신은 경찰이니까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격리시키려고 하고. 네. 그거 보면 야 여기 일 잘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랄까 뭐 의원님들 오시면은 이제 맛집 찾기, 예. 맛집 플로가 이제 메인 업무다 보니까 별 3개짜리 꼭 모시고 가야 되고. 뭐 모든 대사관이 다 그렇진 않겠죠. 모든 한국 대사관이. 그렇지는 않겠죠. 진짜?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요? 뭐 빈도상으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최우선이죠. 근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집으로 가는 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네. 괜히 공감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남우주연상, 여유주연상까지 하나 맞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한국 영화 작품상입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독립 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가 올해 최고의 영화입니다. 네. 짓을 짓을. 아, 이거는 네, 진짜. 끝나지 감자죠, 감자. 끝나지 않은 세월 2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네 4.3 항쟁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나 어떤 이 계몽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강박이 없이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화면으로 오히려 네네. 영화가 담고 있는 슬픈 역사의 공기를 관객들에게 아주 잘 탁월하게 네네. 네. 전해줬던 영화입니다. 짓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굿 다운로드로. 네. 네. 자, 그럼 드디어 드디어 긴장. 워스트로. 2013년 워스트 어워드 시상식으로 자, 지금 이미 넘어가겠습니다. 게시판에는요. 네. 예상컨대 최 선생님, 워스트 7번 방 설국열차 은밀하게. 아이씨, 날가로워! 다 알고 있구만 벌써.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이 영화들 깠잖아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다음 방송에서도. 죽을 때까지 까는 게 제 역할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번 물면은 끝까지 놓치지 말아요. 자, 네. 그러면 아까 그 베스트 순서대로 네네. 남우주연상, 여유주연상, 네. 이제 작품상. 알겠습니다. 워스트죠, 지금부터는. 네네. 워스트입니다. 국민 TV 그 김남훈의 인파이팅 네이키톡에서 워스트 어워드를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올해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관객도 들어왔고. 네. 존재감 있다. 이거죠. 존재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워스트를 뽑혔다는 것은 당사자들한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반드시 과연 축하를 해드려야 된다고 그거는 뭐, 생각해요. 우리가 네. 상금이나 상패는 없지만 네. 축하는 해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그래서 우리 앨리스 씨 노래 잘하시니까 노래 네. 한곡 불러주시죠. 네.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우선 그 수상자들에게 영예 수상자들에게 네. 축하를 드립니다. 최악의 나무주연상은 공동 수상 되겠습니다. 공동수상. 네, 올 상반기 최악의 나무주연상 이미 수상한 바 있는 네. 런닝맨의 신하균 씨. 그리고 올 하반기 최악의 나무주연상이자 공동 수상자는 동창생의 최승현 씨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런닝맨의 신하균 씨는 알겠는데. 네네. 동창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개봉됐나요? 네, 있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못 봤습니다. 네. 최승현이라는 사람은 알아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그럼 저기는 알아요? 빅뱅? 빅뱅은 알죠? 빅뱅의 T.O.P는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남들은 탑 그런데 저는 그냥 T.O.P라고 불러요. 네. T.O.P? 아, 그분 영화 찍었군요? 네, 영화 찍었어요. 동창생 알아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전철에서 그 네. 광고판 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화 동창생에서 난파 간첩으로 맹활약을 펼쳐준 배우 T.O.P. 최승현 씨에게 영예의 최악의 나무주연상을 드립니다. 공동수상입니다. 런닝맨의 신하균 씨. 그 최승현 씨에게 제가 최악의 나무주연상을 드리는 이유는 잘했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격려의 차원에서 그 빅뱅 팬덤이 무서운 건 아니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무서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렇죠. 몸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몸살이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더 독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겁이 나서 몸살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최악의 여우주연상은 네. 역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저는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의 재미를 유일하게 상쇄시키는 한 배우가 있었어요. 네. 11시라는 영화였습니다. 11시? 예. 예. 정재영 씨하고 같이 나온. 네. 거기서 이 물리학자로 등장하는 김옥빈. 네. 얼리 어답터로도 유명한. 네. 김옥빈 씨. 예쁘잖아요. 엄청 예쁘시잖아요. 예쁘죠. 네. 예쁜데 연기를 잘해야지. 네, 연기를. 저분은 저랑 예전에 파코즈라고 그 하드웨어 컴퓨터 게시판에서 같이 컴퓨터 사양 가지고 이야기도 나눈 적 있었는데. 네. 지포스 4를 쓰면 빨라지다. 잊지 않고 자세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배우가 조금 더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작품을 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들이. 네네. 어떤 작품에 가면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예를 들면 네. 김옥빈 씨가 박찬욱 감독의 박쥐 같은 영화에 나왔을 때는 진짜 좋았는데. 네, 괜찮았어요. 그때는 참 잘했어요. 근데 11시라는 영화에서는 영화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품마다 연기 패턴이 편차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배우로서 안정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보통 네. 그럴 경우에는 감독이 연기 네. 지도를 별로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됐나 보다 배우랑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말 실력이 있는 배우라면은 어떤 작품을 맡아도 그쵸. 일정 이상의 연기를 보여줘야 네네.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의 김연아 선수가 네. 못할 때 엄청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하잖아.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하죠. 예. 네. 순위권 안에 계속 들잖아요. 네. 그때 좀 잘하면 우승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업다운 심한 그런 경우에는 아직 배우로서 성장이 덜 됐다. 네. 조금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11시의 김옥빈 씨도 그런 편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워스트 작품상. 네, 워스트.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와. 이거 무조건 우리 다 박수 치는 걸로. 네. 후보작은 앞서서 후보작도 나오는군요. 예. 네네. 이미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네, 후보자 미라클 장님께서 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7번 방의 선물, 네. 선물 설국열차, 설국열차,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세 작품이 저에게는 워스트 영화 후보입니다. 후보. 예. 셋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죠. 네네. 기대되는데. 워스트 영화 후보인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7번 방의 선물,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라는 게 일회용 감동이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인스턴트 감동. 네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극장문을 나서면 싹 잊혀져 버리는 네, 그런 종류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동일 자극의 동일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 심리학적 네. 좀 약간 이 그런 걸좀 기댄 영화가 아닌가. 단세포적 심파 영화가 아니었나.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7번 방의 선물을 저는 그다지 좋게 안 봤고요. 그 다음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한 남자 배우를 멋지게 하기 위해 분단이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그냥 활용만 했다. 네. 배경적 장치로. 도구로. 네, 도구로. 동의하시나요? 안 보셨구나? 네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네. 기내에서 보긴 했는데 네. 그냥 보기엔 재밌게 봤는데 저는. 네. 그냥 재밌게는 봤어요. 저는 여담인데 이거 잘생겼구나, 뭐. 여자분들이 많이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는 김수현 씨 보면 이렇게 왜 너무 어려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게 좀 그냥 고등학생처럼 보여서 이렇게 막 멋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네. 여자분들이 되게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영화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최강희 선생님 보지 말라고 해서 보셨나 물어보면 어떡해요. 예. 근데 이 앨리스님은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저는 기내에서 미국에서 오는데 17시간 있는데 네. 틀어주는 거 봐야죠. 예. 그래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낮추면은 괜찮아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가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700만 이상의 관객을 695만 명. 예, 700만 명 정도에 네. 가까운 관객을 동원할 만한 그런 영화였느냐라고 친다면 거긴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영화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네. 설국열차요? 네네. 설국열차. 관객 진짜 많이 들지 않았나요? 네. 설국열차 934만 명. 예, 9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도 뭐 설국열차라는 영화 뭐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네. 나쁘지 않게 봤는데, 왜 영화를 찍을 때요, 이거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 이 표면적인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브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표면적인 텍스트는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줄거리입니다. 그 줄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를 이제 밑에 서브 텍스트로 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삐져나오게 해서 관객들이 그거를 이제 흡수하는 거죠. 해석하거나 흡수하는 건데,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이 현실을 은유하는 은유하고자 하는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풍자를 했다는 거죠. 그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 영화적 시공간. 꼬리칼에서 엔진칸. 그 너무 동화적이잖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현실을 유치한 방식으로 은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냥 계속 유치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표면적인 설정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소위 말해서 좀 있어 보이는 설정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괜히 물고기 배를 찢는다든가, 이를테면 맨 마지막에 괜히 북극곰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요. 그런 거 집어넣으면은 사람들이 이건 뭔 의미일까? 뭔 의미를 갖고 있지? 이러면서 우리 봉 감독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심오한 설정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빠적인 그걸 이제 스노비즘이라고 그러는데 허세적인 그런 문화적 허세에 어느 정도 부응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가게 되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계급 갈등이라든가 어떤 혁명적인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은 뭐야? 나중에 다 죽잖아. 안 보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죽잖아요. 그리고 뭐 애만 살죠. 애들만 살잖아요. 그 뭐냐고. 다 필요 없어? 다 엎어버려? 다 죽어야 돼? 이거예요? 그건 뭐 무슨 도대체 메시지를 주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야?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아무 의미 없는 허무주의 아닌가요, 그건? 저는 그 결말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설국열차를 워스트 영화의 후보에 올렸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그 4개 후보군이 있고요. 자, 드디어 대상, 작품상, 워스트 작품상 선정해 주시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정말 고심 끝에 네이키드 톡이 선정한이라고 말하면 또 웃기고 최강희가 선정한 워스트 한국영화 2014년 워스트 한국영화는 여러 면에서 그래도 작품성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영화를 결정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축하드립니다. 은밀하게 유치하고 위대하게 저렴한 그런 영화죠. 야, 진짜 정말 그 최강희 씨가 그 네이키드 토크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정말 처음에 나올 때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셨다가 이제 거의 연말까지도 계속 끝이 가시는 대단하십니다. 네이키드 톡은 저의 배설구잖아요. 우리 뭐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뭐예요? 우리 나의 화장실이잖아요. 저 변기예요?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오늘 변호인 개봉하잖아요. 그거 짧게 소개해 주세요. 궁금해서.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묵직한 그런 감동을 전달해주는 영화고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시대에 2013년 말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머스트 3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연말 연시에 바쁘시겠지만 두 분 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저희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생방송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럼 다음 주 25일 크리스마스 때 생방송으로 네이키드 토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